국가로만 됐으면 좋겠는데 비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관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북한에 제가 알기로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 이과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는 못 가고 소수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전국 학생 수의 한 10% 정도만 적응이 됩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고 나머지는 뭐 사회 진출하는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중등교육 가족이죠. 그러니까 고급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바로 가는 확률이 12%에 13%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가죠. 그 직통 올라가는 12 내지 13%는 뭐냐면 정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특히 뭐 손가락이 없어서 총을 못 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신체적인 걸로 군대 생활에 불과하거나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매우 좀 적대적인 계층 신분이거나 아니면 뛰어난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가 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도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국가에서 이런 자원을 관리해야죠. 북한에는 그 수재교육법도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아예 법으로 얘네들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잘 선발해서 잘 키워서 국가에 필요한 데 쓰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이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획 경제는 간단해요. 인민들에게 줍니다. 근데 국가가 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배급하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계층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거죠.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국가가 정해졌으면 경쟁률이 뭐 없는 게 아닌가? 근데 경쟁이 실제로 치열하게 있고 북한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선생님 모르게 저희들끼리 폭력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게 저희들이 자살건이었어요. 왜 자살하지? 그게 왕따 당해서 자살하는데 그 왕따라는 게 어느 수준이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북한은 학생 자살건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고 북한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주생활청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에 진행한 걸 자기 비판, 그다음 호상 비판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사생활, 우리 선생님 모르는 자기들끼리의 그 생활이 일주일 동안의 걸 다 자아 비판과 호상 비판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몰래 진행됐던 게 선생님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생님은 그걸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여기처럼 자살건까지는 가지 않더라. 저는 그걸 여기서 느낀 거예요. 여기는 성폭행도 학생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쪽에서는 그런 말도 못 들어봤고 자살건 모르고 성폭행 건도 모르고 글쎄 어느 성폭행은 있겠지요. 하지만 디지털적인 성폭행은 전혀 찾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목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집단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친구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교육에서 계속 보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교육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죠.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진학해서 거기서 성장한 게 아니라 대학들은 자체가 일종의 이제 경쟁 구도로 들어가 있고 대학이 서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나중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뭐 어떤 깊은 우정을 나누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북한도 경쟁 많이 해요. 근데 그 경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고 집단 간의 경쟁이죠. 학급 대 학급 간의 경쟁, 농장 대 농장 간의 경쟁, 뭐 농구, 배구, 축구하면은 거의 뭐 목숨 걸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죠? 선생님이 평가가 우선이고요. 평가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 간의 경쟁보다는 그걸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또 학교도 학교의 교장과 교장 선생님의 평가 이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급이 떨어지면 안 되는 선생님의 목표가 있고 학교와 학교 사이도 저 학교보다 우리는 월등하게 앞서야 된다 이런 교장 선생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학생 간의 경쟁보다는 학교와 학교,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경쟁률이 더 어마어마하고 프라이드 싸움 같은 그 S대학교 입학생 숫자가 전국의 학교별로 순위가 나와요. 블랙 하이스쿨, 검정고시가 제일 많고 얘네 어느 고등학교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쭉 도표를 했었고 북한도 보면 그런 게 다 이렇게 도표판에 붙어 있어요. 막 붙어 있어가지고 실적들이 다 되고 그게 순위가 전국적으로 매겨집니다.
민족은 경쟁의 민족이니까. 총알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게 언어에 대한 차이가 큰데요. 총알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꽤 많아요. 한국 사회에 총알라 그러면. 근데 이걸 그냥 평가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총알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비판이거든요. 자아 비판, 호상 비판. 근데 호상 비판을 세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실 바깥에서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 안에서 모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아 비판을 빨리 하고 호상 비판을 세게 해야지 그게 빨리 끝나거든요. 선생님들 중에서 북한의 교사 중에서 또 사상지도 교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선도부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 그래서 북한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수학교 2학년 되면 전체가 다 소년단에 들어가고 그 소년단에 보면 이제 청년동맹에 또 다 가입하게 돼 있고 이게 3대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때부터 혁명 후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금 토요일 아침 되면 학교 가가지고 졸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쟤도 졸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교실 바깥에 나가면 싸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양해가 되는 구조예요. 쿨한 게. 네. 그렇게 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나중에 그 생활청화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쪽을 내서 선생님 기도라든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단 조직을 운영하는 그 선생님은 교육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 관리만 딱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생활 태도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사로청원들을 또 관리하는 조직인데 그게 또 사로청 지도원이 따로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지도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조직 생활만 관리하는 선생님이 소년단 지도원, 사회청 지도원, 책임 지도원 이렇게 해서 3명이 딱 있기 때문에 학급에서 터치하지 못하거나 우리 학급에서 모르는데 저쪽 학급에서 돌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소년단이나 사회청 조직에 그게 모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선생님도 뭐 관여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관여해서 모든 걸 엄청나게 힘이 센 게 뭐냐면 학교별로 대학 갈 때 보면 폰트라 그래요. 티오가 있어요. 네. 이 학교 이제 뭐 회령이다 그러면 김영수 사범대학에 티오 2명, 그럼 학교 2명을 선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곳은 이 선생님들한테. 담임 선생님이에요. 교권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가지고 제대할 때쯤 되면 정말로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했으면 그 학생의 추천 티오로 대학을 보내줘요. 그게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을 기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입당도 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지 결혼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는 그 학생이 관해서 한 명이 관한 그 서류가 10년 동안 보관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 갈 때 담임 선생님 추천 받아가고 군대 갈 때도 추천서 받으러 가가는데 군대 가서 생활을 잘해서 공당 입당한다면 그 입당하는 그 증인으로 학교에 가서 그 학생의 서류를 뒤져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 따라. 입당할 때 보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학교에 와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약간의 트러블이나 약간의 폭행, 그 심지어 그거 감옥 갔다 왔거나 소년원에 이런 거는 완전히 그 학생을 매장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왠지 이 말씀 들으면 시청자분들 중에 국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만 같아요. 맞아요. 교사들 간담회 가서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심하기는 하지만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잠깐씩 도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각하고 조금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무방비 상태여서 선생님들도 컨트롤하기 힘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교권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거의 이제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같은 반, 같은 학생들, 같은 담임 선생님이 쭉 같이 가고 진학 결정이라든가 직장 배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받들죠. 천지도 많이 받았어요. 아, 천지도 뭐 확 진짜. 저는 안 받았는데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7, 80년, 60년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은 예. 저희 예전에도 보면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기 새롭게 교실을 꾸미거나 이럴 때 보면 아무래도 좀 잘 사는 친구 학부모들이 좀 학급비를 관여하기도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김정은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을 과학화로 꾸미기 위해서 학교에 이제 컴퓨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지원을 하는데 국가에서 못하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소나 이런 쪽에 후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가 그 동네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이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냥 뭐 지역
쪽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역 자체가 지금 경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제대로 이게 디지털화로 가려면 학 교실마다 다 지금 컴퓨터가 돼 있거든요. 도시는 그게 다 학부모들이 힘으로 자체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급에 돈 있는 부자가 한두 명만 있다면 그 선생님은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학부모를 가진 선생님들은 정말 이게 항상 이게 지질이 밀려서 정말 어디에서도 선뜻 자기 발언권도 네. 다 상실되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교사 평가, 학교 평가가 된다니까요. 네. 그 교실, 교육과학, 다 현대화, 평가해. 실적 다 평가되고 네. 시단위, 군단위로 다 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다 평가하고 근데 그게 있고. 그냥 평가로만 됐으면 네. 좋겠는데 비판으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선생님들도 주마다 한 번씩 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진행된 과정을 교육, 행정 이거 다 주총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비판으로 들어오니까 선생님 정말 힘들고 네 그런 조건이에요. 북한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조직 안에 들어가 있고요. 조직이 있어야지만 뭐 기본적인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신분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물자를 누구한테 받느냐 그게 이제 본인 조직이 되는 것이고 총괄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조직 생활에 참여 안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육아 어린이집까지만은 아니고 그 이상은 죽을 때까지 다 조직 생활한다.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이제 인민반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인민반에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집에서 노는 분들은 여맹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직장인들 여- 여맹 여성 동맹. 여성 동맹이라서 여맹 조직. 직장인들은 직업 동맹. 그러니까 나 직장인들만 직맹. 그렇겠어요. 예, 직맹, 사업총, 네, 청년 동맹. 청년 동맹, 당 조직. 네.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당 조직인 거예요. 선생님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나요? 아 저는 조직은 이제 이익 집단이잖아요. 이익 그런 거 집단인데. 설명하면 그 이해를 못하는 네, 거예요. 북한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돼요. 다 가입되는데 어떻게 차이를 두냐면 지금 소년단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들어간 입단 시기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제일 똑똑한 애들은 이제 먼저 2월 달, 1차, 그다음에 4월 2차. 달. 나이가 아니고 이거 똑똑한 순으로. 그러니까 학급에서 다 들어가요. 다 학급에서 들어가는데 100% 조직이 들어가는 데는 먼저 들어가는 대상자가 있고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좀 우리 학급에서 네. 조금 떨어진 학생들. 심화반 뭐 그러니까 네네. 일반 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학년에 돼서 이제 소년단 입단 들어가야 되는데 2월 달 되면 넥타이 맨 애들이 있고 네. 한 2달 동안 이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사로충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소년단은 맨 학생과 안 맨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학생은 자랑스럽지만 매지 못한 학생은 정말 주눅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점도 많이 너무 이질적인 것도 느껴지시면서도 약간 경쟁심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걸로는 뭐 되게 한민족의 종특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비슷한 그 점도 있는 중에는 것 이제 같은 아주 느낌?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몇 개를 만들어주죠.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몇 개 구조들을 예외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육 문제가 많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한자 아세요? 그 마인드는 안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문화 교육이